네, 이 두 번째 사연자 분께서는 부동산 NPL에 좀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먼저 NPL 어떤 건지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NPL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은행이나 금융사가 해당 채권의 원금 혹은 이자를 3개월 동안 회수하지 못한 부실 상태의 채권을 말을 하는데요.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이자와 원금을 3개월 동안 연체했었을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NPL 투자는 이제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원금도 못 내고 이자도 못 내는 이 부실 채권을 뭘 믿고 투자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부실 채권이 가진 우량 담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NPL이 쉽게 말해서 부실 채권에 투자한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부실한 채권에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투자 가치가 우량 담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은행에서 이제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그래서 부실 발생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해당 채권에 다양한 안전장치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안전장치 중에 이제 NPL 투자 성공을 위해서 가장 유익 있게 보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담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인적 담보는 이제 개인 신용대출 때 사용을 하는 거고, 물적 담보는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NPL이 부실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개인이 직접 사고 거래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결론은 개인은 지금은 못 산다. 지금은 못 사요. 근데 법이 바뀌기 전에는 개인이 부실채권을 사는 걸 가능했었어요. 뭐 실제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NPL 시장의 약 20%를 차지했었고요. 그 규모는 연간 한 6조 원으로 규모가 정말 작지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6년 7월 25일부터 대부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가 NPL을 직접 매입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채권이 여러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걸 방지하고자라고였다고 해요. 그래서 부실 채권에 투자를 원하는 개인은 부실 채권을 사고 관리하는 자산관리 회사인 AMC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혹은 NPL 채권을 관리하고 혹은 펀드를 취급하고 있는 P2P 업체를 통해서 간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NPL 투자 상품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굉장히 지금 좋은 점들만 있거든요. 뭐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서 또 비싸게 팔고 좀 안정적이고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위험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여러 투자 상품들은 모두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그중에 조금 대두되는 거 몇 개지만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배당금이 전액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경매에서 NPL 투자는 뭐 근저당권을 사서 제3자에게 경매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가가 채권액보다 낮으면 채권액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자산관리회사나 금융사나 아니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나 채권자나 굉장히 많은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도 안 될 뿐더러 개인이 그거를 모두 검토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어느 업체를 끼시고 그 업체가 안정적인 회사인지 괜찮은 회사인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물건의 가치 파악이 선행이 되셔야 해요. 왜냐하면 NPL 투자할 때 뭐 배당이 아니라 직접 낙찰을 고려하게 되신다면은 그 채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가치 평가가 뭐 높은지 낮은지 이 부동산이 공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차주가 이자를 못 내서 이게 부실 채권이 된 게 아닌지 이렇게 어느 상황이 있는지 모르니까 직접 현장에 방문하셔서 이 물건이 컨디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평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네,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미리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위험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안전장치도 분명 있겠죠? 그래서 NPL 안전장치에 대한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투자자 여러분들은 직접 투자를 안 된다고 이제 지연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접 투자는 안 되고요. 간접 투자를 하겠죠. 바로 P2P 업체에게. 그러면 대출자인 NPL 투자 전문 법인이 있잖아요. 이 분들에게 이제 뭐 담보 부동산뿐만 아니라 약속 어음 공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후에 이제 NPL 채권으로 원금 회수가 전부 불가능한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공증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조금 전부 회수가 어려울 때는 이제 미리 공증을 받아둔 약속이 있기 때문에 NPL 전문 법인의 일반 재산을 조금 신속한 압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매 진행을 통해서 이제 P2P 투자자들에게 돈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보호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NPL 투자법인은 이제 담보부 NPL 채권에다가 근저당권을 취득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질권 설정을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질권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NPL 투자법인이 담보부 NPL 채권을 근저당을 아까 말씀드렸던 근저당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것도 어느 하나의 이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질권을 설정을 해서 이것도 안전장치 하나의 구조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네, 약속 어음 공증, 또 근저당권, 질권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부분 남았죠. 저희가 사연자분께서 3천만 원으로 NPL 투자한다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수익금 받아보실 수 있는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모집 금액은 4억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투자자분께서는 3천만 원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NPL은 아무래도 10% 다 이상으로 측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로 지금 예상 수익률을 잡았고 기간은 12개월, 1년짜리입니다. 만기일시 상한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한일이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들어가면은 투자 원금은 만기일시이기 때문에 3천만 원 마지막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투자 수익은 일수마다 다 다르게 측정이 돼서 총 합쳐서 450만 원으로 측정이 됩니다. 세금을 뺀 나머지 이제 최종 지급금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마지막에 들어온 3천만 원을 뺀 나머지 수익은 326만 2,500원으로 예상 스케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3천만 원으로 1년 정도 투자했을 때 한 326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NPL 투자 방향 설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연자분 말고도 요즘 NPL에 대한 문의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NPL 투자에 관련된 꿀팁 한마디씩 전해드릴까요? 먼저 이 대리님부터. 네, 저는 부동산 가치평가를 선행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습관처럼 하셔야지 선순위 채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후순위 채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들어가면 몇 순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은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되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꼭 선행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가치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NPL이 우량 담보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특히나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배 대리님의 꿀팁은 뭔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스크 안전장치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라인데요. 모든 P2P 상품이 그렇다시피 저희가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이라든지 뭐 약속어금 준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어가 어렵다고 그냥 피하기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리스크를 이렇게 해주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장치를 꼼꼼하게 확인하라, 돌다리도 두들겨 봐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최종적인 선택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와 함께 좀 현명한 투자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SLB와 NPL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두 분이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도 점점 SLB 그리고 NPL 투자에 가깝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신 이지연 대리님, 배명진 대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